안녕하세요, 딜러마을입니다. 지금 시중에 자금은 많습니다. 돈은 많이 풀었죠. 찍어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외화보험에 최근에 뭉칫돈이 물린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원금은 보장될까요? DLS처럼 원금 다 까먹는 건 아닐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로 인해 제로금리 시대가 직면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최저금리로 인해 방황하고 있는 자금들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지금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자산 선호정대, 원화약세 등을 배경으로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금리 연계한 상품인 DLS 가입하여 원금을 모두 까먹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난리 났죠. 외화 보험 상품은 안전하고 수익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할까요? 일본에서도 초저금리, 엔화 약세 영향으로 외화 보험 시장이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 등에 대한 상품 설명 부족으로 나이 많은 계약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및 계약 환급금 등의 금전 수수가 미국 달러 등 외화로 이루어집니다. 납입 보험료 해외 국채 중심으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투자 대상 해외 채권의 수익률을 기초로 예정 이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 상품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험계약 만기 시 계약자는 외화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 납입 시점보다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는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3년 9월 AIA생명 한국 지점이 최초로 판매한 이후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및 환율 상승 등을 배경으로 이제 판매가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생명회사들은 자기들 자산을 갖다가 관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보험회사들은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외화 자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외화 보험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심으로 외화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축통화가 달러죠. 비교적 안정적인 미국 달러에 기반한 외화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위안화에 기반한 외화 보험도 등장하고 있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지금 비싸거든요. 따라서 그런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달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 보험이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화 환산 납입 서비스, 원화 환산 지급 서비스 특약을 통해 입금 통화, 지급 통화를 원화로 이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화 환 보험료의 일정 비율 하에 매월 고정된 원화로 납부가 가능한 원화 고정 납입 옵션 등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과 분할납이 이제 가능한데 분할납의 경우 환율 변동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 자산이 외화이기 때문에 한 리스크 노출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 수령을 원화로 변경할 경우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달러를 갖다가 원화로 바꿀 때는 은행 통해서 이제 협상 가능한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전수수료가 비쌉니다. 외화보험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이제 배분하여 위험을 이제 분산시키는 효과,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수익 기회 및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 투자에서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다양한 목적에 맞는 외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달러도 뭐 할 수 있고, 또 외화보험은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이제 부과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유학자금, 인민자금, 해외 체류자금 등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과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입니다. 2018년 원달러 상승으로 외화보험 상품의 신계약 건수가 51,413건, 초의 보험료는 5,736원 규모로 전년 대비 각각 10.1배, 2.9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2019년 1분기에만 15,735건이 판매되고 초의 보험료 규모도 1,874억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보장성 보험 비중이 높고 초의 보험료 기준으로는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다고 하네요. 자, 일본 경우를 보겠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죠. 예나 약세를 배경으로 미국 호주 달러 등에 기반한 외화보험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본 여러분들 왔다나베 부인 아시나요? 캐리 트레이딩 많이 했죠. 2016년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실시에 따라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고령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판매 과정에서 어떤 설명 미흡한 이유로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외화 기반 원금 보장을 예나 기반으로 오해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대부분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예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판매 시점에서는 불충분한 설명을 사유로 제기된 민원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화보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퇴직금 운용 등을 목적으로 가입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화보험 단점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환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수익 창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투자 상품의 금리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원화 자금으로 환산 시 원달러 환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품 구조가 복잡합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우리 IMF나 그 다음에 외환위기 등 볼 때는 원달러 급등했잖아요. 그때 우리 경제는 나빠지고 사실 달러는 급등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상품입니다. 금융위기와 같은 어떤 불확실성 대비로는 적절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외화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